너무 안 큰가요? 깜짝이야. 너무 커요, 안 커요? 괜찮아요? 세게 해야지. 세게. 어디였니? 엠프 소리 괜찮습니까? 동작 구민 여러분, 사당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들입니다. 따뜻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도 오늘처럼 좀 따뜻한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건국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올랐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1일은 누구를 위해 투표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벌을 위해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벌이 권력마저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손자 손녀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재벌을 위해, 정몽준 후보를 위해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새누리당 지난 정권 4년 동안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습니다. 서민들이 허리띠 또 졸라매다간 허리가 끊어질 판입니다. 뭔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을 재벌 특권층이 의회에서 정치를 벌여왔습니다. 재벌 정치, 낡은 정치 종치겠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서민이 의회에 들어가 서민들의 삶을 스스로 바꿔나가 서민의 아이들도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보 정치입니다. 동작을한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동일한 출신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정몽준 후보와 현대 출신 이기환 후보입니다. 현대를 위해 투표하실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재벌들이 수많은 이익을 가져가며 서민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할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재벌들의 맛으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목 상권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대구로 돌아가시는 사당동 주민 여러분, 재벌에게 권력마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젊은이들의 미래가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사당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로에서는 김종철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에 들어가셔서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과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재벌에게 투표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 투표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당동 주민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4월 11일은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가 의회에 들어가 재벌정치, 낡은 정치 종치고 서민이 행복한 서민정치, 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력있는 젊은 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보신당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아주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데 선거 때라서 조금 서른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호 6번으로 출마한 진보신당의 김종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 6번 김종철 그리고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기호 16번 진보신당에게 한 표를 몰아주시면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김종철은 이곳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작구 주민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무슨 그 행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또에 뭐 무조건 맞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한 100억쯤은 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무슨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수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까지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 한 몸을 잘 건사하고 또 연애도 잘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인생에서 조금 큰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 우리 국민들에게 동작 주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가장 큰 걱정 몇 가지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3가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병원비고요. 두 번째는 교육비, 마지막으로는 내 집 마련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먼저 교육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번째로 높은 나라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높다 하더라도 각종 기부금, 각종 장학금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등록금 1위입니다. 등록금 1위. 다른 걸 1등을 해도 정말 부족할 판에 대학 등록금 1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등록금을 부모님들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등록금을 대주기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서민의 대학생 자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로 어떤 마트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피자집에서 배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이게 보도가 되고 그랬죠. 또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낮에는 정신이 없죠. 졸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결국 서민층의 자녀들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반면에 재벌집, 부잣집 자식들은 해외 연수다, 어학 연수다, 무슨 탐방이다 해가지고 학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방학 때만 해도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유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 집의 아이들은 부를 대물 일 받게 되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가난을 대물 일 받게 되는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비단 대학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1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냥 참고서 가지고 동네 학원에서 영어 배우는 아이가 단순하게 경쟁했을 때 누가 영어를 더 잘할 것인지 그건 뻔히 나오는 것이죠. 학력고사 점수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 수학도 있겠지만은 영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공평한 경쟁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교육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고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아이들도 불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피자 배달에다가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회는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아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대학 등록금까지를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꼭 바라신다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다 많은데 우리나라만 없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미국이 대학 등록금이 우리보다 비싸다고 했고 대신 장학금이 많아서
우리보다 대학 등록금이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등록금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한 60만원, 70만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 그 60만원, 70만원에도 의료보험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 선진복지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적어도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책임지고 나라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걱정 없는 사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서민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비 걱정입니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죠. 가족이 아프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까만 고민해야 될 가족이 병원비부터 고민해야 되는 이 현실,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에 우리 가족이 갑자기 실려가게 되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MRI나 CT 같은 거 찍어보자고 하면은 덜컥하죠. 이거 얼마나 할까부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 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만 고민하고 하는 것이 맞지, 병원비부터 걱정하는 사회. 그리고 또 6인실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6인실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 6인실 도태기 같은 그 방에 환자 6명, 가족 6명, 도합 12명이 있는 거를 그렇게 보내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6인실에 보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든 치료를 할 텐데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그것도 나라에서 모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두 번째 약속,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걱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마련 걱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꺼려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애도 못하고 결국 결혼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을 장만할 수 없고 전세금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연애도 잘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결국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걱정, 전세금 걱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주택의 숫자가 전체 가구의 숫자보다 작아서, 즉 주택 숫자보다 인구 숫자, 가구 숫자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주택 수는 가구 수에 비해서 이미 108%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주택 보급률이 108%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수십 채씩 보유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 집 마련 걱정, 전세금의 걱정, 월세 인상의 걱정을 서민들로부터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투기꾼들로부터, 주택을 수십 채 갖고 있는 이 투기꾼들로부터 주택 강제 환수를 해서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 전세금 걱정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 교육비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이 세 가지가 걱정 없는 사회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요즘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아주 크나큰 걱정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노령화 시대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지가 않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102만 명이었고요. 1971년 돼지띠는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태어났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 숫자가 4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대로 가면은 제가 80살이 되는 때는 80살 노인이 40살 젊은 분들보다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노인 문제 그래서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미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사망 원인이 쭉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암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계 질환이 2위입니다. 그러면 3위는 뭘까요? 세 번째. 자살입니다. 자살. 노인분들이 암이나 심장병 같은 걸로 돌아가시지 않고 세 번째로 자살 그 원인이 높은 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노인분들이 평생을 고생하셨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고 또 오래오래 사셔서 행복하게 사셔도 모자랄 마당에 내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 죽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겠다.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 측면에서 이 나라의 집권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고 또 노인분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정말 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정부고 불효막심한 정당입니다. 자기들이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 혼란에 빠진 나라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하고 집권을 했으면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최소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도 마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고작해야 최대 9만원, 그것도 안 되고 7, 8만원 받는 분들이 있고 그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는요 최소한 60, 70만원이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히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일찍 은퇴할까 이런 얘기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여러분들, 어르신 여러분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한 이 나라에 그동안의 집권당,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고작해야 9만원 드리는 이거 가지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라 라고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요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대표가 2008년 대통령, 2007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공약이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9만원 수준에서 2배인 20만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게 당시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5년 후인 지금 본인이 당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 그 공약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표를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려면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그 5년 전의 약속 박근혜 대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공약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9만원 그냥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물가도 뛰고 그랬는데 결국 이 새누리당은 노인들에게는 표만 받아먹고 결국 노인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노인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를 방치하게 된 불효막심하고 못된 정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 새누리당에게 회초리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민들의 병원비, 보육비, 교육비 그리고 내 집 마련 걱정 없애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을 빨리 2배로 올리고 좀 더 나가서는 30만원 좀 이 정도로 올려서 아주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말씀 당연히 나오십니다. 그 많은 돈을 누가 댈 거냐 그런 말 하십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세금을 이미 많이 걷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0년 말에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는 걸 조사를 했는데 통장에 지금 현찰로 갖고 있는 돈 플러스 당장 3개월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04조 원이었습니다. 104조 원.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정도 되는 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들이 어떻게 모았습니까? 청년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돼서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자영업자분들은 뼈 빠지기 일해도 장사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도 일이 장사가 안 돼서 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못 벌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재벌들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재벌들이 이미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이제는 당신들도 당당하게 세금 내라, 선진국들처럼 세금 내라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병원비, 교육비, 주거안정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노인연금 현재 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또 더 나아가서 3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도구는 보장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재벌 출신이고 현재도 재벌인 정몽준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정몽준 후보 또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의 이기한 후보가 재벌개혁과 부자 증세 그리고 서민복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기한 후보 찍으셔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고 언제든지 재벌 증세, 부자 증세,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서민에게 복지를 드려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왔으며 오히려 여러분 곁에서 싸우다가 벌금을 맞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저 진보신당 김종철이 그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젊은 진보, 패기 있는 진보 기호 6번 김종철과 저희 진보신당 정당 투표는 16번 진보신당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철 후보 연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김종철. 사당동 주민 여러분, 서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는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아이들 등록금 문제, 보육 문제, 주택 문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서민의 아이들도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에게 권력을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현대 출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서민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은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그전 10년의 서민들의 삶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벌 특권층만이 정치를 하고 의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벌 정치, 낡은 정치, 정치고 서민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중소상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정치, 바로 이것이 진보 정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당동 주민 여러분, 4월 11일은 재벌을 위해, 현대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의 미래를 위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가 서민들의 힘을 백으로 의회에 들어가 서민이 행복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화차의 감독 변영주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 사회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을 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는데요.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가 국회에 등원하는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김순자입니다. 저는 청소노동자입니다. 휴게실이 없어 계단 밑에 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쉬는 시간에 차가운 도시락을 먹거나 그나마도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회에 진출해서 청소노동자들이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른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꿉니다. 기호 16번 진보신당.